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상승 추세에 완연한 모습을 좀 보였죠.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들, 또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주도 업종 반도체 2차전지가 시장을 완전히 끌어당겼고 성장 주요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폭우에 장난 아닌데요. 조금 더 이렇게 맑은 사진을 좀 썸네일에 담아봤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 조정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질문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큰 흐름을 읽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좀 드렸는데요. 큰 흐름이 지금 결국 이제 시장의 기술 혁신, 혁명과 함께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단의 흐름들도 이제는 리스크 불확실성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 잡혔죠. 금리를 몇 번 정도 올리고 거의 정점에 다다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리스크 요인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니즈, 수요, 또 선호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흐름을 가지고서 주도 업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 봅니다. 그런 내용들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6%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2%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도 꽤나 터졌는데요. 거래소가 10조, 코스닥이 8.9조니까 9조 정도 터졌고요. 상승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2배, 3배 정도 많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수급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이 각각 2,800억, 3,10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 각각 1,600억, 700억대 순매수. 선물도 이틀 연속으로 대량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5,7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50조 고객예수금, 신용부자잔고 19조 4천억. 비슷하네요. 어제 미국장은 강보합 정도 마무리됐는데 다우가 좀 그래도 올랐죠. 0.6%. 나스닥은 0.18% 상승했고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좋았습니다. 니케이 증시도 강보합 정도, 홍콩, 대만이 1%대 상승, 상해 증시도 0.5% 상승, 저점 높이고 있네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들을 띄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코스피가 60일을 안착했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기평선 깨지 않고 그래도 60일 위에서 주요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약간 단기 추세 전환성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 오늘 지수적인 흐름이었고 거래대금도 동반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양봉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업종지수 이렇게 또 신고가 앞두고 있죠. 반도체 업종지수도 장기평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했고 헬스케어 업종은 다시 전저점 트라이를 하는 모습 속에서 여기서는 그래도 지지 수급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들 띄고 있고요. 종목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장비주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강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 상위주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8% 좀 세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 상승. 최근에 삼성바이오가 굉장히 큰 계약을 이제 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바티스하고 5천억 연간 수주금액 역대 최대다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최근에 낙폭이 좀 컸어요. 바이오 섹터 전체 움직임 때문에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안정된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셀트론은 1% 정도 빠졌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보합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상승해가지고 뭐가 또 강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2% 내외 정도 상승이었고 코스닥 넘어가면 에코프로뱀, 에코프로가 역시나 또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포스코 DX가 이제 거래소 이전한다는 소식이 완전 신고가네요. 시총이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도 바닥 탈출하면서 시총을 이제 3조 원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 JYP 안토는 끝없이 상승하는 구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론 제약은 1.7% 상승했어요.
어느 정도 여기는 저점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게임즈들도 바닥은 이제 좀 타진을 하려는 모습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도 4%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 3.8% 상승. 솔브렌, 동진세미캠 요 반도체 기업들 딱 2조 정도 돼요, 시총이. 뭐 쌍둥이 같은 느낌인데요. 네, 두 개 기업도 좋은 모습. PNT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죠. 그 2차전지 장비 쪽에 대장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엔캠도 4% 상승했고 뭐 전체적으로 셀 기업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뭐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이제 그렇게 1% 안짝에 이제 흐름을 보였는데 소재단의 기업, 장비단의 기업들이 좀 강했고요.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3% 그리고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한 3% 상승했고 포스코 퓨체은 오늘 2.9%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오늘 뭐 다 좋았어요. 뭐 아지넥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또 오늘 삼성 반도체 공장 무인화 추진해서 국내 유일한 모션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해서 상승했고 오늘 로봇주들도 마레스 오토메이션 뭐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다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바이오도 오늘 좋았습니다. ABL, 레고캠, 알테오젠, 뭐 GC셀 다 3%대 상승해줬고요. 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기술도 그렇고 5.8% 상승했고 이노메트리 8%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테크도 1% 상승했고 네, 어쨌든 장비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보면 이제 오늘 YC캠, 오로스 테크놀로지 3%, 2%대 강세, 지오 리미트 6.9%. TFE가 어제 뭐 급락했는데 거래가 없었어요, 사실. 이제 가짜 하락 가능성이 높았죠. 오늘 19% 상승했고 오늘 ISC는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좀 회복되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봅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좋은 모습도 PSK라든지 SNS텍, 또 FST 이런 기업들도 2, 3% 띡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두산 테스나가 오늘 11% 상승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STI도 16% 상승. 반도체 주도 업종에 의심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강한 흐름들. 오늘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센 상승, 12% 상승했는데요. 대규모 이제 수주죠. 4천억짜리 이제 그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7%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방산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내고 있고 오늘 뭐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인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중장기 추세는 상승의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쪽을 보시면요. 삼성전자 1100억 순매수, 에코프로도 770억 순매수입니다. 에코프로빔이 280억 순매수. 그래서 뭐 고루고루 이제 오늘 순매수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도 2차전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에코프로빔, PNT, 또 성우하이텍, 하나기술, 나노신소재, 2차전지 종목들, 또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들, JYP 엔터는 뭐 수급도 뭐 꾸준하게 좋은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요. 오늘 뭐 종목별 흐름들 리포트들 한번 체크해보고 2차전지 장비주들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 장비주 한번 보죠. 2차전지 장비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시세가 강하죠. 예. 사실 이제 올해 2023년 하반기에 2차전지 장비주들이 움직일 이제 뭐랄까 사이클 모멘텀이 뭐 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다 하더라도 이제 종목별로는 또 시세가 또 나오는 시점들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2차전지 업종이 이제 메인 주도 업종 또 정배열의 지수 전체가 이제 정배열의 구도를 펼친다면 2차전지 업종 지수 정배열이 펼쳐진다면 장비주도 사이클을 타고 또
또 시세 분출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수순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수급들은 먼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신고가 부근으로 한 대여섯 종목이 이제 올려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뭐 대장이었던 뭐 사실 뭐 하나기술, 뭐 아바코, 또 이제 PNT까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뭐 올랐으니까 갑자기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 장비주는 제가 꾸준하게 계속 커버하고 올 수밖에 없는 사이클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계속 드려왔는데요. 미래세에서 이제 이 장비주, 배터리 장비주에 대한 어떤 커버를 계속 이어왔었어요. 그래서 리포트도 제일 잘 쓰셨던 것 같고, 박준서 애널리스트님께서 잘 쓰신 리포트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6월 2일자 리포팅인데요. 배터리 장비 비중 확대해서 장비의 반경, 대규모 수주 영차. 제목 재밌네요. LG엔솔에 대한 밸류체인을 제가 유독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최근에 신고가 부근에 올려놓은 장비주들이 LG엔솔의 이제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비주들의 어떤 포인트들을 이렇게 좀 짚어보는 시간. 여기서 이제 PNT, 코인테크를 좀 탑픽으로 이제 꼽았었는데 이 두 종목이 시세가 이제 발현이 뭐 본격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요약 부분인데 일단은 뭐 내용 들어가죠.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가 본격 장비 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어쨌든 증설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 이제 건설하잖아요. 땅 파고 이제 건물 이제 뼈대 만들고 안에 이제 장비 입고하기 전에 이제 1년 전에 이렇게 뭐 발주 내려야 되고, 그래서 6월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발주가 이뤄지는 부분들, 많은 이제 장비사들 이제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올해 특히나 이제 장비 발주 규모가 340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해서 121% 증가할 걸로 추정된다는 부분도 100% 이상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추정치 324기가와트시보다 상향 조정됐고, 특히나 이제 LG엔솔의 애주더 물량이 23년에 이제 발주될 가능성에 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률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냈던 것 같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3분기 스텔란티스 45기가와트시, 미시간 45기가와트시 이제 GM 쪽이죠. 자체 미시간 20기가와트시 발주될 걸로 추정되고 있고, 올해 2분기 이제 SK온은 서산라인 개조 및 또 이제 또 BOSK 그 SK온 갑자기 까먹었네. SK온이 블루오벌이죠. 블루오벌. 예, 블루오벌 2차 이제 43기가와트시 발주 추정. 또 이제 삼성 SDI 이제 올해 하반기 온타리오 16기가와트시, 내년 상반기 온타리오 16기가와트시. 뭐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이긴 해요. 해외 업체들도 이제 노스볼트 20기가와트시 등등 해서 해외 업체들의 라인 발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뿐이 아니라 또 이제 국내 이제 장비 업체들이 또 글로벌 이런 해외 업체도 이제 그 수주를 많이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으로 쭉 이어지는 발주 모멘텀을 우리가 주목하자. 그래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장비들을 움직이는 이제 시세 패턴을 뭐 이거 뭐 하루 이틀 상간에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 신고가 돌파 이후에는 이제 추세 강화를 해나가는 국면으로 좀 전개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모멘텀들이 아직 주가에는 밸류에이션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많은 장비주들이. 그래서 사실 이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너무 좀 이제 수급도 쏠렸고 밸류도 많이 높아진 이제 그런 소재주 단의 이제 그쪽에서 수급들이 일부 이제 그 장비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뭐 명분적으로 이제 기반을 두고 이제 아니 뭐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발주가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죠. 이거를 그냥 넘기는 건 너무 아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쪽은 장비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는 게 상대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어떤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올해 하반기 이제 LG 엔솔에 대한 밸류 체인에 주목을 해보자. 하반기 선호도에서는 LG 엔솔에 대한 밸류 체인 해서 올해 하반기 LG 엔솔이 대규모 배터리 장비 발주를 할 걸로 전망이 된다. 하반기 전체 발주 규모인 212기가와트시에서 LG 엔솔 발주 규모는 153기가와트시로 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SK온의 블루오벌 1차 물량이 86기가와트시로 컸으나 하반기는 LG 엔솔 발주 규모가 더 큰 상황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LG 엔솔 발주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 체인 장비사들에 대해서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SK온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 올해 하반기 미국 장비 발주 규모에 대한 전망이 어마어마한데요. 5.9조? 한 6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이렇게 4개 지역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정 1조 8천억, 조립 공정 1조 한 2천억 정도, 활성화 공정 7,800억 정도, 자동화 검사 모듈 쪽에 2조, 뭐 꽤나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믹싱 쪽으로는 이제 윤성이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TSI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이제 PNT가 이제 핵심적인 어떤 대장주 성격을 지니고 있죠. 수주잔고도 뭐 엄청 크죠. CIS도 이제 모멘텀은 받겠지만 PNT가 이제 전국공정 대장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노칭 쪽에 이제 DNT, LG 엔솔의 이제 또 밸류 체인, DA 테크놀로지도 있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인테크도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그리고 이제 활성화 공정에서 A프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자동화 쪽에서는 코인테크 아방코거든요. 아방코 먼저 움직였고 코인테크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의 요 밸류체인 주가 흐름 보면 이제 가장 좋죠. 그래서 최근 기술 트렌드를 좀 짚어보면요, 자동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수주를 늘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레퍼런스가 또 해외사에까지 뻗치는 흐름이 되고 있어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회사 탑 머티리얼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주를 따오면서 같이 이제 자동화 공정까지 공급하는, 뭐 사실 자회사랑 그렇게 시너지 잘 나는 기업도 좀 찾기 어렵죠.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정장비 쪽 이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저 노칭을 이제 DNT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최근에 유중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분하지만 상당히 이제 저가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이 이제 올라온 그런 흐름을 보였고, 레이저 노칭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DNT가 노칭 쪽에서는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정이 기술력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높은 마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셀 3사에게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들이 다른 신생사, 이제 다른 해외사에까지 수주를 딸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수주 잔고다.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 2차전지 수주 잔고는 5.7조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어쨌든 그 2차전지 주요 이제 장비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퍼포먼스를 굉장히 높이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공정도 84%, 또 조립 공정 63%, 활성화 공정 및 자동화 장비 업체 114%. 그러니까 자동화 이제 쪽으로 이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 부분에서 이쪽이 가장 퍼포먼스 있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네요. 검사 장비는 이제 뭐 가장 낮은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요 투자 대상은 자동화 장비, 또 이제 전극 쪽하고, 또 이제 이쪽 조립 공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갭이 확대되는 시기다.
글로벌 관점에서 올해는 중국과 일본 업체 대비 한국 배터리 장비 업체에게 주목될 시기다. 왜냐? 미국 증설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한국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가파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장비 업체들에 대한 PNT를 어제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잖아요. 한국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 부각되는 사이클로 진입이 전망된다. 중국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 부각되는 사이클에는 중국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평균 12개월 포워드 PE가 40배였다. 그래서 지금 국내 장비 업체들이 퍼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이에요. 10배에서 많으면 한 20배 정도? 요 수준 정도, 윤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겠지만, 근데 대체적인 평균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PNT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10배 이런 수준. 그래서 국내 장비 업체들의 미국 증설에 대한 수혜를 지금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투자 전략에 담아내야 되고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PNT를 매도했잖아요. 그 수급 구도를 보시면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PNT가 그동안 핵심적인 진입병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서도 엄청난 수주 잔고를 가지고서도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지? 시세라는 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영이 되는 때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때를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게 투자자의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샀다가 털리고, 나중에 샀다가 이제 물리고 이런 식이 되는데, PNT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묵묵히 이 종목을 계속 탑픽으로 이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줄 거다. 안정적이라는 게 아니 이게 대장주인데 안정적이죠. 언젠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윤성보다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퍼포먼스가 훨씬 큽니다. 사실 매출도 그렇고 올해 매출 6천억대, 내년도 거의 1조, 영업이익도 올해 1,000억, 내년 1,600억, 윤성보다 한 2배 정도 예상되죠.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 이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고, 사실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마다 더 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시총이 3천억 정도고 퍼밸류에이션이 14배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죠. 4-5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어요.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가시적이잖아요. 가측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인테크도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정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DNT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LG엔솔에 대한 독점적인 노칭 장비 공급이 매력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는 이제 높은 편이죠. 하지만 내년쯤 되면 이익단으로도 올라와서 13배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들을 좀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LG엔솔의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가장 퍼포먼스가 일단 높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후에 이제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이제 밸류체인의 기업들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일 에너테크, 엠플러스 이런 것들 나오죠. 원익 PN이라든지 SK온 밸류체인들이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노메트리 같은 기업들도 이제 있고요. 또 이제 LG엔솔, CIS, PNT 이런 기업들 아까 체크드렸죠. 삼성 SI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보시면 노칭 PNT, 스태킹 필 에너지, 이제 필옵틱스 자회사죠. 또 이제 하나기술이 있고 코인테크 여기도 이제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밸류체인의 기업들과 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지금 주가 위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미국만
미국만 보다 보면 유럽 쪽에 대한 간과를 하는데, 사실 유럽의 이제 주요 셀 업체들이 양산 라인에 대한 발주를 시작해요. 올해 하반기부터. 근데 이제 이 유럽 쪽은 그 보통 턴키로 가져가요. 이 아예 그냥 통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검증된, 뭐 중국보다 이제 검증된 또 한국 배터리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뭐 중국 장비는 당연히 비싸겠죠, 우리나라가. 하지만 기술력에서 우위고, 또 AS라든지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또 턴키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객 뭐 대응 면에서 뭐가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딱딱딱 다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신규 셀러 업체들의 물량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고, 뭐로 이제 노스볼트 포함해서 유럽 셀 업체들의 양산 라인 발주가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장비 업체들의 어떤 시세 분출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강력하게 벌어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TSI, PNT, CIS와 다른 또 글로벌 업체들과의 또 이제 밸류 이제 비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의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PNT 같은 경우 보시면 너무 낮은데요, 10배.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매력도를 높이는 올해 하반기부터의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활성화 자동화 공정에서 하나기술, 코인테크, 에이프로 이 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10배 내지는 10배 초반 정도. 그래서 높지 않은, 모멘텀이 더 좋은데 높지 않은 글로벌 기업 대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활성화 자동화 관련된 장비주들 보시면 이거 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PNT K 장비 대장의 글로벌 입지 강화다. 그래서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밸류에이션 10배로 저평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평균 퍼가 지금 14배인데 너무 싸다. 고객사 다변화. PNT의 고객사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신규 쿼터 장비 수요 대비해서 전국 공정 업체의 수는 굉장히 지금 소수 플레이어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PNT에게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쟁사 히라노의 쿼터 생산 능력은 타이트한 단계 진입 추정되고 있다. 수주 잔고가 거의 2조, 연말 되면 이제 2조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안전하다는 거죠. 제가 이 종목은 안전한 2차전지 장비 대장주다는 표현을 계속 써왔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P1T와 함께 이제 가장 이제 커버를, 그리고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 또 이제 코인테크예요. 코인테크 이거 왜 안 쏘죠? 그래서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신고가 부근으로 다 올려놨죠. 특히나 이제 자회사와의 시너지 극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지금 퍼밸류에이션은 내년 예상 실적 대비에 9.9배, 글로벌 평균 대비 저평가다. 작년 기준 해외 고객사가 4, 5개였는데 현재 8개에서 9개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건 탑 머티리얼이 해외 네트워크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 신규 셀 업체가 유치되면 코인테크는 물류 시스템을 수주하는 어떤 이 시너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제 이 수주를 따버리면 모든 그 설계를 다 해줍니다. 장비, 공정 설계, 나중에 뭐 소재까지 갖다 주는 그런 어떤 이 모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수주를 맺다 보니까 이 코인테크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그래서 사실 이게 모회사가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뭐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동화 물류 시스템은 글로벌 탑 티어다 해서 갑진 등 활성화 업체들과 해외 수주 시너지 부각되고 있다. 주요 고객사의 대규모 발주가 시작되고 있고 6월부터 대규모 장비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동사는 대규모 계약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뭐 납기 지연 이런 것들이 뭐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코인테크 탑픽 종목 계속 유지를 해드리고 있고 퍼밸류에이션 10배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CIS 이건 사실 좀
뭐 PNT 하나 투자하면 되지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뭐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하나기술도 이미 이제 움직였고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이걸 뭐 들어가야 되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 애매하죠. DNT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제가 반의 가격에서 엄청난 커버와 이제 강조를 좀 드려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유상증자를 지금 상장 주식수 대비 37% 정도 단행하거든요. 규모가 커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주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여기 들고 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 DNT 이미 뭐 2배 이익 난 거 이거 뭐.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커버하고 관심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리포팅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 리포팅 보다가 제목이 이제 제 생각 좀 일치하는 것 좀 가져와 봤어요. 지금 이제 그 시장이 약세잖아요. 이게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간 조정의 어떤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간 조정이 지속 중이다.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물량 다 털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좀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추스려야 된다. 요 리포팅 이제 전기전자 업종 리포팅인데요. 여기서 저는 그 두 종목을 좀 꼽아드리고 싶어요. LG전자는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려가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실적 흐름 자체가 상고하저 패턴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여전히 PBR 1배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하반기 중 이제 전장 사업부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이 멕시코 생산 법인의 가동 개시와 그에 따른 양호한 수주 흐름이 기대되는 만큼 비중 확대 유지를 추천한다. 멕시코 요거 생산 법인 그 LG 마그나입니다. 또 이제 애플이라는 확실한 고객사를 기반으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LG 이노텍. 이제 BH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탑픽으로 이제 LG 이노텍을 좀 꼽고 있는데요. 비중 확대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중요한 종목, 하반기 중요한 종목으로 이제 계속 꼽고 있는 부분을 여기 이제 코멘트에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드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1일에는 이제 오늘 이제 한국 그 잠정 수출액 발표되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오늘은 뭐 시장 무난하게 이제 그 반등과 이제 다시 상승 추세 복귀하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 뭐 종목 우리가 좀 탐색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주, 제가 좀 보고 있는 그런 관심주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또 커버되었던 그런 종목들 리포팅 한번 체크해보죠. 오랜만에 디어유를 좀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고 또 이제 SM 하이브, 하이브 위버스 입점하는 부분들이 디어유에게는 조금 악재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이 있더라도 디어유의 어떤 성장의 구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적도 이제 지속되는 분기 최대 실적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팅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Q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콘텐츠를 쥐고 있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하이브하고 이제 카카오가 그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벌였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가격 불문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가격 불문하고 살려고 했다는 거는 지금의 이 가치가 뭐 1조, 2조, 뭐 2.5조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콘텐츠는 앞으로 4차 산업의 여러 어떤 영역들에서 가장 이제 코어적인 핵심의 키를 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속에서 한국의 컬처, 이 문화가 굉장히 주도력을 지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걸로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지금 그런 기업들의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에오 같은 기업 이제 팬 플랫폼이잖아요. 아티스트들의 이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링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제휴 파트너십 또 글로벌 확장을 해나가면서 펼쳐나갈 지금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업의 구조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XR 내지는 또 가상 세계, 현실 이런 세계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본격화된다면 사실 이런 이 팬덤을 기반으로 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기업들의 이 확장력이 굉장히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 DOU를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거고, 하이브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팬덤, 스타의 매개체로 구조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유니버스 통합 효과가 적어지며 유료 구독자 순증의 속도는 다소 주춤하겠다. 다만 콘서트가 많아지는 시기다.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버블의 이제 이 플랫폼 이름이죠. 버블의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스타들의 팬덤 확장에 따른 추가 유료 구독 수 증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 쪽에서는 이제 론칭이 이뤄질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로열티 또 이제 지분법 수익의 인식으로 이익 기여도가 높은 사업부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쪽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워낙 팬덤이 큰 지역이니까. 그래서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SM 또 JYP 엔터의 신인 그룹도 하반기 각각 3팀씩 예정이 되어 있다. 보통 데뷔 후 팬클럽 및 버블이 오픈될 때까지 약 6개월이 소요가 된다. 내년 상반기는 다시 한번 유료 구독자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지금 JYP가 계속 그 주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새로운 어떤 신인 그룹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고, 그게 이제 후속적으로는 또 이제 요 버블 또 DOU 쪽으로도 이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고마진 IP, 앨범, 음원, 굿즈를 사는 인구는 팬덤. 이 팬덤과 스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이 팬덤 플랫폼은 엔터 업종의 넥스트 스테이지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사업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고, 그중 유일한 상장사 디어유는 카카오의 SM 인수 이후 SM의 위버스 플랫폼 2점 버블과 동시 운영입니다. JYP 엔터의 독립 플랫폼 런칭 등 악재만 반영된 주가라면 이제는 기대 포인트들만 즐길 구간이다. 기존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그래서 올해는 퍼밸류에이션이 대략 한 29배, 내년도 22배. 그리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밸류에이션 같고요. 어쨌든 이 디어유의 이 플랫폼 확장력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상향 구조를, 그리고 구독자 수도 우상향 구조를 꾸준하게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킴입니다. 동진 세미킴도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박스권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인데, 사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국내 유일의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업체라는 이 지위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세 강화를 해나가는 시점이 올 텐데 라고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시점임을 좀 파악하고 좀 커버를 드리기 시작했고,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 쪽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가능한 업체고요. 아직 주요 고객사들의 일본 포토레지스트 의존도가 거의 뭐 60-70%로 높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 내에서도 점유율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21년 기준 약 5천만 달러였던 EUV용 포토레지스트 시장이 25년쯤 되면 1.5억 달러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바닥을 형성하면서 점진적 상승세를 보여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돌아서게 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요. 주요 고객사의 이제 가동률 하락으로 2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미진하지만 사실상 바닥을 형성하고 하반기 점진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재업체 특성상 주요 고객사의 가동률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일단은 삼전 또 하이닉스의 가동률 하락으로 2분기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면서 나오더라도
그게 매도의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바닥의 시점으로, 실적 바닥의 시점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이다.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 장비 투자가 줄면서 포토레지스트를 더 많이 투입해 수율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 부진의 낙폭을 조금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분기부터 고객사 재고 조정이 상당 부분 완료되면서 동진세미캠 실적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의 하반기에 또 실적적인 어떤 전환, 그리고 우호적인 부분들, 또 포토레지스트 유일한 또 생산업체라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NF인데요. LNF DB투자증권 리포팅입니다. 뭐 제목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저평가 해소 중. 이제 저평가라는 어떤 제목과 이 기업에 대한 이제 그 명칭은 거의 뭐 따라붙는 꼬리표 같은 건데요. 일단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의 계속적인 반영과 또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또 공매도가 또 그런 논리로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일시적인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이 컨센을 좀 하회할 것이다. 2분기는 영업이익이 65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17% 증가, 또 영업이익은 전분기 그 이익이 너무 안 좋았죠. 61% 증가할 걸로 예상돼서 컨센보다는 약간 낮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피어 대비 원재료 수식 계열화가 늦었다는 점이 지금 이제 거의 완성해 가고 있는데요. 늦었다는 점이 디스카운트의 이제 주요 요인이었고, 최근에 이제 LS 쪽하고 또 합자하는 부분이 공식화됐죠. 공식까지 나오고, 그래서 전고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또 계열화하고 하는 것들은 늦었지만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LNF는 상대적으로 더딘 원재료 수직 계열화와 낮은 내재화율 타깃으로 인해서 피어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25년 퍼밸류에이션은 13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일단은 올해 3월 리튬 합작사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했고, 최근 전구체 합작사 설립을 발표하는 등 IRA 법안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수직 계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지금 목표 주가 5일 36만 원 되게 세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NF도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최근에 이제 사실 PNT도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렇게 지금 신고가 흐름을 내는 구도로 가죠. 그래서 LNF도 뭐 이런 구간에서 계속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발생할 텐데요. 변함없는 건 이 기업의 성장의 이제 흐름이죠. 그 흐름을 믿는다면 뭐 사실 주가 지지부진한 게 뭐 6, 7개월 이어지다가 한 달 상간에 그냥 그걸 다 돌파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뚝심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LNF 같은 경우도 1, 2분기 조금 실적이 부진했던 게 3분기부터는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들을 하고 있고, 뭐 분기 단위로 좀 보기보다는요, 또 연 단위로 좀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LNF도 저평가 요인을 해소 중이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